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발인식이 차례로 엄수됐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들은 발인식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8달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날, 간호조무사를 하다 간호사의 꿈을 품고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던 딸은 친구와 이태원을 찾았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국화꽃이 놓인 딸의 관을 매만지며 절박한 울음을 토해냅니다. 11년 전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집안의 기둥이었던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 참사로 희생되기 2시간 전 몸 조심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걱정 말라던 아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와 이태원을 갔고 어떻게 희생됐는지 여전히 모르는 가족들은 참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경찰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거기서 정리만 잘해줬어도 질서 정리를 경찰도 시켰었지. 이제는 여기 일은 내가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너 하고 싶은 공부 많이 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 장례식장에 안치됐던 지역 연고 희생자들에 대한 발인이 눈물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참사로 꽃다운 청년들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고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장례비와 생활안정자금 총 3,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해 비판과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광주시는 분향소 명칭을 참사 희생자로 변경했습니다. 김영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 현수막이 떼어지고 그 자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라고 적힌 새로운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재단 중앙에 있던 사망자 글씨도 검은 바탕에 흰 국화가 새겨진 사진으로 교체됐습니다. 사고 사망자라는 단어를 넣고 정부가 이번 참사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광주시가 합동 분향소 운영 사흘 만에 현수막 교체에 나선 겁니다. 국가에서는 먼저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먼저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고 광주시에서는 마땅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는 합동 분향소 설치 요청문에 시도별 분향소 한 곳 설치가 원칙이라는 지침과 함께 재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명칭과 영정 대체 등에 나선 겁니다. 강기정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상이 경찰 초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라는 점,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선제 대응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망자라는 단어를 쓴 정부의 형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희생자라는 표현 속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이것을 잘 정치인들이 정부가 잘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상주 모임 등 시민사회가 5.18 민주광장에 마련한 무인 합동 분향소는 처음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는 명칭으로 현수막을 걸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흐름과 대조적으로 전라남도는 여전히 합동 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표기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번 참사는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점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조례도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당 조례가 조만간 보완될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는 점이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나 조례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주시에도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전 행사 장소와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재난 예방 조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점검은 광주시나 출자 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대규모 행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때문에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최은지 의원은 우선 5개 행사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지하공간 등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넓히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압사 등 인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시민에 한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를 대비해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시민안전보험에 압사 내용을 넣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전부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시 안전정책관실도 전국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규정이 없다며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태원 참사로 숨진 지역 희생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장례비와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해달라는 정부 공문에 따라 시도 재해구호기금이나 예비비 항목에서 총 3,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희생자 가족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지원금이 집행될 희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모두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미래 기술을 살펴보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 빅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벤트성 행사는 축소, 폐지된 가운데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을 따로 추출해내는 신기술.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는 고효율의 미래형 태양전지. 따로 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유리창에 직접 부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건물이나 유리온실, 차량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 두께보다 한 1000분의 1 두께로 얇기 때문에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과 동시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는 4일까지 계속되는 2022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에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와 지능형 전력망,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최신 기술을 가진 232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8번은 특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력 에너지 축제를 목표로 다양한 컨퍼런스와 발명 특허 전시 등을 통해서 세계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적인 엑스포가 되게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그 아시아인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기술 축제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또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에도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운영됨에 따라서 환영 리셉션이나 경품 추첨 콘서트 등 흥미 위주의 이벤트성 행사를 폐지 취소한 가운데 이번 빅스포는 전력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술 교류,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광주 광산구 대산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묘지 인근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폐기물 매립장과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곡성군 곡성읍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 없이 폐기물 100톤을 태우고 3시간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3시 54분 장성군 황룡면의 한 사거리에서는 주행 중이던 5톤 트럭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신고가 접수돼 차량 절반을 태우고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던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업체가 이달 중순쯤으로 제출일을 연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은 이달 셋째 주 중 광주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